어느 도시에서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들은 평소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번 LA의 대형 산불 속에서 세계가 주목한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LA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트 베런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10년차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최근 LA를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 산불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마가 할리우드 힐스와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많은 주택과 건물들도 여러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며 건축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에는 상실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안쓰러움마저 들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공간들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살아가는 곳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실 저 또한 오랫동안 미국의 목조 건축을 옹호해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도 목조 건축의 현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실무에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목조 건축을 고집해왔죠. 미국의 풍부한 목재 자원과 빠른 시공 속도, 그리고 지진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까지 목조 건축의 장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제 건축 철학과 맞닿아 있었기에 그동안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5년 전 하버드 건축대학원 동문이었던 구조 엔지니어 기태 씨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였지만 제가 디자인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꼼꼼히 체크하던 그의 진지한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죠. 기태 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인타운에서 자랐어요. 결혼 후 한인타운으로 이주하자고 했을 때도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설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과 달랐는데 거리마다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고 한인들의 보수적인 건축 방식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기태 씨는 이런 제 생각에 늘 안타까워하며 한국의 건축 철학을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LA 산불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설계했던 수백만 달러짜리 목조 저택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반면 한인타운의 콘크리트 건물들은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죠. 기태 씨가 늘 강조하던 안전 제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평생을 건축가로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고객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주했을 때였어요. 보험금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마 자국이 찍힌 바닥과 키 크는 걸 표시해둔 벽, 그리고 수많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그 어떤 보험금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은 되살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고객들에게 목조 건축의 장점만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투자 대비 가치가 높고 공사 기간도 짧으며 미국의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경제성과 보험 보상 때문에 목조를 선호했어요. 당시 저도 이런 선택이 합리적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을 고집하는 한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 시스템도 목조 건축을 선호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화재가 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고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이유로 목조 주택을 선택했고 저 역시 그들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야.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과한 걱정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효율성과 경제성만 생각하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이제는 제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인타운에 살면서도 그동안 이웃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기태 씨가 늘 말하던 건축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죠. 건축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런 투박한 건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벽은 특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옥상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3개월마다 하는 화재 대피 훈련도 번거롭게만 느껴졌고 바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불참하기도 했죠. 사실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1992년 LA 폭동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인타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했단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빠르게 변했지. 그 후로 우리 한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둘씩 건물을 바꿔나갔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고민과 선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인들은 폭동 이후 점차 목조 건물들을 콘크리트 건물로 바꿔나갔다고 해요.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건물 사이사이에 방화벽을 만들고 옥상에는 내화식물을 심었어요. 저희 집에도 매달 소방시설 점검 일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한국산 연기 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미국산보다 더 민감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런 준비들을 간과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안전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번 산불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LA 전역에서 10,000채가 넘는 건물이 화마에 휩쓸렸는데 그중 대다수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는 컸습니다.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만 5,300여 채 이상, 이튼 지역에서는 5,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목조 주택이 선호되는 이유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말 영국 정착민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건축 방식을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목조였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목재 생산국 중 하나로 목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건축 기간이 짧아 경제적인 이점도 큽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은 수리와 리모델링이 쉽고 셀프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세금 혜택까지 제공하죠. 그래서 2023년에도 새로 지어진 주택의 90% 이상이 목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현장을 돌아보며 이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목조 건물은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크게 가속화시켰고 반대로 콘크리트 건물들은 불길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어요. 이는 단순히 건축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건물들의 생존 비결은 명확했어요.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LA 북부 지역의 많은 건물들이 산불에 취약한 구조였던 반면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최근 화제가 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가 소유한 $900만 저택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는데 방화 처리된 콘크리트와 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주변의 모든 집들이 불에 탄 상황에서도 홀로 살아남았죠. 15m 깊이의 기둥을 설치해 지진에도 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설계 방식이 한인타운 건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는 기록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설계가 이뤄진 건물들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죠. 이는 건축에서 사전 예방과 안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스턴에 계신 부모님 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란 집은 100년이 넘은 전형적인 미국식 목조 주택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님 댁이 수십 년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산불을 겪고 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통화에서 부모님께 안전시설 보강을 제안드렸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며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한 건축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비용 효율성과 시공 기간을 중시하며 보험 시스템에 의존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죠. 한편 한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단순한 건축 철학의 차이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한인회의 재난 대비 시설 설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내진 설계와 방화벽 시스템을 기본으로 비상전력, 공급장치와 독립형 소화 설비까지 갖춘 종합 대피소를 구상하고 있죠. NFPA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한국의 앞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접목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프로젝트도 시작했는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성을 갖춘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의 놀라운 결단력과 실행력을 목격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즉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한인사회의 대응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LA 한인회는 산불 발생 직후인 1월 9일부터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8,500개의 마스크와 60여 개의 담요를 모았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지역을 넘어선 협력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한인사회에서도 마스크를 모아 LA 한인회에 전달했고 LA 한인교회들은 앞다투어 대피소를 제공했죠. 자원봉사자들은 24시간 교대로 구호물품 창고와 대피소를 지켰어요. 마치 하나의 작은 정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한인들이 위기가 닥치자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줬어요.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며 이런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해외 언론들도 한인사회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인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택을 개방했고 헤일 베리 샤론 스톤과 함께 의류 기부를 했으며 제이미 리 커티스 부부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에 반해 한인사회의 대응은 달랐는데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었죠. 해외 언론들도 한인사회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인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한인사회의 모습이 미국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LA 건축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CNN, LA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한인타운의 생존 사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건축 전문 저널들도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죠. 미국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LA 건축법규 개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의 건축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일부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단순히 콘크리트 사용을 넘어서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온돌 문화가 현대 건축 기술과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저희 집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정전 사태에서도 바닥의 추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화재 시에도 콘크리트 바닥의 추결 기능이 화염 확산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입증되었죠. 더불어 한인 건물들은 섬유 내화단 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유리섬유, 미네랄울, 안면 같은 고성능 내화단 열재를 사용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죠. 이런 소재들은 150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디며 유독가스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해서 미국의 친환경 건축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의 안전 기준과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로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구조와 첨단 내화단 열재를 기본으로 하되 미국의 선진화된 보험 체계를 활용해 초기 건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의 철저한 내화 설계 기준을 미국 건축계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둘째로는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미국의 자유로운 건축 디자인을 접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 시스템과 미국의 개인 중심 보상 체계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미국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앞선 건축 안전 기술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설렙니다. LA 산불 속에서 한인들의 건축 기술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걸 느꼈기에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을 모두 시공한 유일한 건설사라고 합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올해 1월에 개관한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이 바로 그것이죠. 부르즈 할리파 건설 당시에는 3일에 1층씩 올리는 자동 상승 시스템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 측량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선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1990년대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일본 건설사와 함께 시공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타이베이 101 건설에도 참여했죠. 이렇게 쌓아온 초고층 건물, 시공 기술이 지금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메르데카 118 건설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는데 500m가 넘는 고도에서 타워 크레인 없이 유압잭으로 첨탑을 설치하는 리프트업 공법을 성공시켰죠. 이는 세계 건설업계에서도 유례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도 빼놓을 수 없죠. 태풍과 지진에 견디는 다이아그리드 공법은 한국 근로자들의 뛰어난 용접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초고층 건축 기술을 살펴봤지만 더 놀라운 건 미래 건축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하도록 법제화했다고 하네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책이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는 에너지는 판매까지 하고 있죠. 2014년까지 95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올해 준공된 경기도 고양시의 에너지엑스 DY 빌딩이에요. 상업용 빌딩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 빌딩 1등급을 받았는데 에너지 자립률이 무려 121.7%에 달해요. 건물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죠.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또 다른 혁신 사례인데요. 3중 복층 유리 창호, 외단열 공법, 열교환 환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일반 도서관보다 45%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1제곱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900원으로 다른 공공건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축은 단순한 공간 창조를 넘어 지구를 지키는 핵심 기술이 되었어요.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시대에 건축물의 환경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미국이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동안
한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먼저 부응하며 AI와 IoT를 접목한 스마트 빌딩으로 세계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친환경 건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한국은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죠.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선택한 거예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당장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한국 건축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 이유죠. 한국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 건축은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AI 건물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IoT 센서는 거주자의 필요를 바로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각 공간의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며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스마트 빌딩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구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인데요.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스마트 빌딩에서는 AI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안전층으로 이동하고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연동되어 작동하는 등의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왜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선 구현되지 못할까요? 그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시스템이 왜 한국에만 있을까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왜 한국의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는 입장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미래를 향해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LA 산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인 사회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재난을 넘어 우리가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서로를 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한국의 건축 기술과 한인 사회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우리는 더욱 강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한국의 건축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축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인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죠.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건축의 미래가 무척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